특성하고 전기이론. 전기의 성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찰 전기를 이용하여 16에서 17세기에 길버트라는 사람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실험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역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찰 전기를 갖고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영국의 길버트라는 사람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시험을 하다가 발생했는 게 전기의 기본 시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쿨롱의 법칙, 말 그대로 1785년에 프랑스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음과 양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전기에 관한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을 갖고 지금 약 1700년도에서 2016년도니까 상당히 긴 시간 발견된 전기를 갖고 지금 우리는 모든 기초공학의 전기 학문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는 물질의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이름하여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유전자랍니다. 이 자유전자의 구성되어 있는 전기가 음전기를 가지는 입자, 자유전자 음전기 입자. 예를 들어서 스위치 S를 닫고 이런 부하가 있었을 때 전지가 있습니다. 스위치 S를 닫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전자는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흐름의 방향은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압, 전류, 저항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압, 전위차. 전하가 이동이 되면 에너지를 얻거나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위 시간에 에너지를 잃고 얻을 때 우리는 그 전압의 차를 전위차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류입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A의 전류가 흘렀다 합니다. 전류. 그 다음 저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날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자유전자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부분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압도 또는 전이 찰 높은 전위에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됩니다. 낮은 곳으로 이동될 때 전하가 이동이 되고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A라 정의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은 전기를 전혀 모르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1층, 2층, 3층에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이것만큼 있었을 때, 이것만큼 있었을 때, 이것만큼 있었을 때, 꽉 차 있었을 때, 이 물의 수위가 전압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전압이 높고 높아집니다. 여기 수도꼭지가 있다면 이 전압의 물의 높이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 이걸 들어오는 절, 물의 이동입니다. 물의 이동을 전류라 생각을 합니다. 전류는 이게 무슨 전류예요? 유입하는 전류입니다. 얘는 유출하는 전류. 얘를 I1층에 있다. I1, I2, I3. 들어오는 전류를 I0라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I0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의 합과 같습니다. 얘가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이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은 여러분들이 주로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 사용이 됩니다. 직렬이면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적용됩니다만 한정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자,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물탱크에 있는 물의 높이입니다. V하고 E는 단위가 똑같이 볼트입니다. 근데 E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생각으로 전압이라 생각하고 V를 전이 차라고 생각을 하고 V가 전압이 될 똑같은 기호입니다만 많이 쓰는 기호가 E는 전체 전압이고 얘는 부하단자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됐다. 여기에 인가한 전압을 E라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전류가 R1 양단에 흐르면서 전압 V1을 발생시킵니다. 또 이 전류가 R2에 흐르면서 V2의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얘는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전압은 여기 걸리는 V1과 여기 걸리는 V2와 같습니다. 얘는 K-2법칙입니다. 킬로포의 1법칙과 2법칙은 얘는 주로 저항의 직렬 연결에 사용이 됩니다. 또 아울러 얘는 분류기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얘는 배율기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1700년도에서 발견된 영국의 길버트에 의해서 발견된 전기가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변화 없이 21세기의 전기공학의 기초로 사용할 정도로 전기는 그 공학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I, R, V 또는 E.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R는 I분의 V. 이 식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식이지만 전기공학 공부를 하면서 한 25%는 이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공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키로페의 1법칙, K-1법칙, K-2법칙. 얘가 무슨 법칙? 키리호포의 제1법칙. 전류 평형의 법칙입니다. 얘는 키리호포의 제2법칙으로 전압 평형의 법칙입니다. 키리호포의 제1법칙 전류 평형의 법칙, 제2법칙 전압 평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법칙 모두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또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발생되는 에너지, 한 회로막 내에 발생된 에너지는 늘 그 에너지가 그 회로막 내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R분의 V라면 I와 R은 반비례합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는 줄어듭니다. 단자전압 V는 I 곱하기 R입니다. 전압은 전류에도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를 전송하는 전선이라는 가정을 한번 하면 전선인 경우 R는 로의 A분의 L입니다. 전기저항은 그 전기저항이 갖고 있는 길이에 비례하고 그 전기저항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고 그 저항은 이 저항은 다시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고로 뒤집으면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값도 증가합니다. 거꾸로 한 단계 더 진화식에 보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장은 줄어들고 전기장이 줄어드니까 회로에 인가되는 발생되는 전류는 커집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허용 전류는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깊이 있게 단면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선은 형태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전선, 네모로 만들어진 전선은 없습니다. 그럼 전선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D 자성 파이입니다. 결과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R는 반지름은 지름으로 나타나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자, I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비례하고 또 전선의 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됩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건 압니다. 단면적에는 비례합니다. 아울러 전선의 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일정한 도체를 갖고 있는 전선에 지름을 2배로 했습니다. 전류는 4배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항 R가 로의 A분의 L라는 식에서 최적이 일정한 경우 길이 L을 N배만큼 크게 한다면 전기저항 R-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밀가루를 한 포를 갖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가늘게 길이를 길게 한다면 그 길게 하는 것만큼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최적이 일정하니까. 그렇다면 R-는 고유장, 밀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단면적을 길게 했든 짧게 했든 밀가루 고유장은 같고 길이는 N분의 L입니다. 단면적은 N분의 A로 줄어듭니다. 고로 로의 A분의 N제곱 L입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길이를 4배로 늙었습니다. 전기장은 16배로 줄어들고 전류는 16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험은 1분에 한 문제 또는 1분 30초 길어요 2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된다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저항 R는 로의 A분의 L이다. 우리 아까 옥상의 물탱크의 수위, 전압 또는 전이차라 했습니다.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하의 이동이 전류입니다. 그럼 전하의 이동을 느리게 한다든가 못 흐르게 만드는 건 뭐예요? 저항입니다. 에너지를 전송하고 즉 물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전선 수도관입니다. 그걸 회로적으로 본다면 옥상의 물탱크의 물의 힘입니다. 그 물의 힘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의 서킷, 하나의 회로망입니다. 그러면 E는 뭐요? I 곱하기 R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전압을 가했더니 어떤 소자, 저항 소자에 전류가 흐른다면 얘 곱하기 얘가 바로 이 전압입니다. 전류는 당연히 수도꼭지의 크기에 따라서 흐르는 물이 결정됩니다. 수도꼭지를 꽉 잠궈 놓으면 물이 안 흐릅니다. 저항이 무한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무한히 적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항 R가 있고 E가 있습니다. 저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류는 못 흐릅니다. 저항이 무한대가 되면 전류 I는 R분의 E에서 무한대분의 E입니다. 전류는 0이 됩니다. 저항이 크다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저항이 크다는 얘기와도 같지요. 고유저항이 크면 전기저항이 커지고 전기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고 물질을 나눠서 구분하면 그런 물질을 우리는 절연체라 합니다. 절연이다. 절연저항이다. 그 기계기구로부터 다른 데 흘러가는 전류가 못 흐르게 차단한 저항이 절연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항이 아주 적다. 저항이 아주 적다는 것은 아예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다는 것은 결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R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선을 시킵니다. 전압을 가했으니 수도관에 물을 가했으니까 물이 흘러가겠죠. 근데 수도꼭지가 있는 쪽으로 흐르겠어요? 저항이 있는 쪽으로 흘러요?
저항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를 합니까? 단락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지요. 결과 이 회로망은 이런 형태와 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얘는 뭐 됩니까? 개방 상태입니다. 회로 구성이 안 됩니다. 뭐가? 저항이 뭐기 때문에? 무한대기 때문에. 저항이 무지 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하 이동이 없고, 전하 이동이 없다는 것은 개방회로 상태와 같습니다. 오픈 스테이트. 저항이 아주 적습니다. 전류는 무한대로 흐릅니다. 그럼 그것은 결과 단락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합시다.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습니다. 여기 전류계 A0를 가했습니다. 여기 전압계 V를 가했습니다. 지금 회로에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A1이라는 전류계가 있고 A2라는 전류계를 달고 A3라는 전류계를 달았어.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다면 A1 전류계의 치식값, A2 전류계의 치식값, A3의 전류계의 치식값은 전체 전류계의 치식값과 같겠지요. 또한 자, 이 전압계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지. 여기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V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R3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는 전압계입니다. 늘 직렬로 연결을 시킵니다. 전류계는 병렬로 연결을 시킵니다.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저항이 무한대가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이고 그걸 회로 상태로 본다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개방 회로 상태고, 저항이 아주 적으면 전류는 많이 흘러야 되고, 저항이 0인 상태에서는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가야 되니까 결과 단락 회로 상태. 그런데 늘 전압원은 단락이고 전류원은 개방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회로가 정상 상태로 간다면 전압원은 단락되고 전류원은 개방됩니다. 왜? 얘는 내부 임피던스가 0입니다. 얘는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니까 전류가 안 흐르지. 안 흐르니까 개방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세 가지 회로를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없어도 암페어입니다. 항상 화살표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류원입니다. 항상 A고 B고 A고 B고 A고 B다. VAB는 얼마인가 한번 보십시다. VAB는 얼마인가? 이 전류가 여기 흘렀습니다. 일로는 흐릅니다만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없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기로 옵니다. 이옴에 5V가 5A가 흘렀습니다. 이 회로는 건극적으로 5V에 몇 ohm과 같습니까? 요 전압은 몇 볼트예요? 10V가 됩니다. 여기서 본 저항은 5ohm이 됩니다. 이런 회로와 이 회로는 능력이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순수하게 AB라면 여러분들은 AB 단자만 생각하십시오. 순수하게 저기서 여러분들이 AB 단자만 생각한다면 이 AB 단자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0V입니다. 이 5A가 여기 흘렀으니까 10V. AB 단자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전압을 보라 하면요. 일로 보는 게 전압입니다. 저항을 계산하라 하면 얘는 여기서 일로 봐주는 겁니다. AB 단자에서 봐줘야 되니까. AB 단자에서 본 저항은 전류원이 아까 뭐라 된다 했어요? 개방되지요? 그러면 얘와 얘가 직렬이니까 5옴 돼요? 그래서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5V에) 3ohm입니다. 5V에 5ohm입니다. 5V에 3ohm이 되네. 자, 보십시다. 이 전압은 요 전압입니다. 2ohm에 5V 걸리죠? 전압은 5V입니다. 저항을 계산할 때는 어디서 어디로 보라 했어요? 단자에서 회로로 보라. 단자에서 회로로 봅니다. 전압은 단락입니다. 저항을 계산할 때 자, 얘가 3이고 얘가 2고 전압원이 뭐 된다고요? 단락됩니다. 아까 이 전류원은 뭐 됐어요? 개방됐죠? 이번에는 전압원이니까 단락됐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지요?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죠?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 안 흐릅니다. 이렇게만 흐릅니다. 저항 몇 ohm이에요? 3ohm입니다. 자,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전압원은 뭐하고?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한다. 그 이유는 전압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0이기 때문에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기 때문에 개방시킨다. 자, 그 밑에 글을 하나 봅시다. 각각 얘는 5A 존재했고 얘는 5V 존재했고 얘는 5V와 5A가 같이 존재했습니다. 5V부터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회로 구성 불가합니다. 다음 5A가 존재한다. 전압원은 쇼트나고 2와 3이 됐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회로로 줍니다. 이때와 얘와 얘는 같은 형태가 되버려요.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십시다.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압원과 전류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원은 필요 없고 전류원만 존재하는 회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서술형으로 문제가 낸다면 전압원과 전류원이 직렬로 연결될 때는 뭐만 존재한다? 전류원만 존재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저항 R는 로의 A분의 L라는 식에서 좀 더 인자 로의 2분의 D 자성 파이 곱하기 길이 L 로의 D 자성 파이의 4L의 식입니다. 국어 공무원 시험에서 보기의 저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사항은 어느 거냐? 가, 나, 다, 라, 마를 넣고 그 안에 옳은 묶음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저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저항은 고유저항에 비례한다. 맞죠? 또 반대로 하면 이 로가 뭐예요? 고유저항입니다. 고유저항하고 반대되는 것은 도전율이라 하여 K라 하기도 하고 시그마라 하기도 합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메타입니다. 도전율의 단위는 모우 퍼 메타입니다. 결론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정을 잠깐 보면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옴입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모르고 전선의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메타 곱하기 메타. 위에 분자는 도체 길이니까 메타입니다. 하나 약분하면 로는 옴 곱하기 메타입니다. 고유저항과 도전율은 역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K는 로분의 1이고 로는 옴 메타분의 1이고 얘는 옴분의 1 곱하기 메타분의 1로 나누어 쓸 수 있고
온분의 1은 모라 표현하고 모분의 퍼메타, 도전율의 단위는 모 퍼메타고 고유장의 단위는 온메타입니다. 잘 보시면 온메타다. 단위 길이가 1m의 전기장이 고유장이 1옴인데 그게 10m면 1옴 곱하기 10, 10옴이 나오겠죠. 그 말은 거꾸로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장이다. 고유장은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장입니다.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가지는 전기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유장이라 했습니다.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을 고유장이다. 그럼 어떤 물질 스스로가 에너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전류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걔가 바로 뭐요? 도전율입니다. 그럼 어떤 물질을 구성할 때 고유장이 큰 게 좋아요? 도전율이 큰 게 좋습니까? 고유장이 크면 전류를 잘 통과시키지 않고 도전율이 크면 전기적 에너지를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큰 물질은 우리는 도체라 칭합니다. 전기장은 바로 전선의 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전기장은 도체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도체 길이를 4배로 하면 전기장은 16배가 된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전선의 지름을 2배로 하면 전류는 4배가 된다. 아까 첫 칠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은 도체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전류는 도체 제곱에 비례합니다. 도체 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지름을 2배로 하면 전기장은 전류는 몇 배로 늘어납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자, R는 D제곱분의 1이고 R와 I는 반비례하니까 I는 전선의 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지름을 2배로 하면 전류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옥내배선이든 배전선로든 송전선로든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야 전류 용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허용 전류가 증가됩니다. 그건 거꾸로 나중에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목 한번 해봅시다. 전기를 가르치는데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공기가 아주 좋은 절연체라는 거. 공기가 도체였다면 우리는 전선에 피복을 까는 순간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은 도전이 되지요.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도되는 전류량이 크면 인체도 위험해지겠죠. 그게 인체에 흐르는 전류 중에 심실세동전류 1에서 0.5mA 정도의 전류가 내 몸에 흐르면
심장의 맥박이 움직이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전류가 심실세동전류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도 감지전류, 불수전류, 심실세동전류. 불수전류는 뭐냐? 내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걸 아는데 내 몸이 안 움직거립니다. 불수전류. 아니 불자 손을 움직일 수 없다. 불수전류. 감지전류는 흐르는 걸 느낄 수 있는 전류입니다. 그 내 의지에 의해서 감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류입니다. 그런 모든 전류는 누설전류입니다. 기계기구의 스위치를 오프하고 전원을 인가하지 않는데도 기계기구의 전류가 약간 남아있으면 그게 누설전류. 자, 그건 뭐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하고 면접에 가면 그런 내용을 배웁니다. 어제 아래 우리 정기직 여러분들 선배가 서울시 시설공단에 2명이 합격해서 어제 그제 면접을 내가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둘 다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면접 중에 예상했던 게 적중이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장, 반도체 공장, 가정집, 대형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복구할 때 응급 복구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답변을 할 겁니까? 모범 답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 응급실에 전기 공급을 가장 먼저 하고,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지만 영업을 유지해야 되므로 한전 배상 매뉴얼에 정전 피해가 가장 큰 곳에 배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두 번째 정전 복구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양식장, 가정주택이 가장 피해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도 그냥 병원 응급실, 반도체 공장, 양식장, 가정주택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답변도 논리에 정연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면접에서는 한전이면 귀하가 한전에 입사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 왜 한전에 들어오고 싶냐?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인재상은 어떤 거냐?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느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저항과 고유 저항, 도체의 길이, 도체의 단면적, 도체의 지름, 도전율과 전기저항과 관계, 저항이 큰 물질과 도전율이 큰 물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10분 쉬고 계속합니다.